제가 분계를 이상하게 끊을 건데 그건 양해 좀 해주시고 우리 뭐냐면 일단 13번이 78페이지 어저께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있잖아요. 그 문제고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매도 가능 증권을 처분하면 반드시 처분 손익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죠? 가장 어려운 게 우리가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익 하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된대요? 매도 가능 증권 장기 투자의 처분 손익 구할 때는. 그죠? 얼마에 샀던 걸 얼마에 팔았냐, 이걸 보시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지금 결론적으로 2,500만 원 주고 장기 투자니까요. 2,500만 원 주고 샀던 매도 가능 증권을 최종적으로 2,200에 팔았죠. 맞죠? 그래서 여기다 할까요? 이렇게. 가장 어려운 게 얘네들이니까. 그래서 여기 날짜가 4월 3일자에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이 일단 300만 원이 여러분들이 나올 줄 있으셔야 돼요. 그죠? 요거. 되셔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장기 투자니까 이제 미실현된 손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처분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실현되잖아, 실현.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 죄송합니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전년도 말에 얼마 있어요? 맞죠? 전년도 말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200만 원 있을 건데 얘를 이제 처분했으니까 이제 실현된 손익이잖아요. 미실현된 손익인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도 제거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디로 제거? 그렇죠. 차변으로. 그렇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대변 태생이니까 차변으로. 네, 이 두 개만 할 줄 아시면 나머지 애들은 쉬워요. 왜 쉽냐? 일단 돈 얼마 들어왔어요? 2,200. 그럼 여러분들 차변에 현금 2,200 하실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매도 가는 증권 얼마 가실 거예요, 대변으로? 그쵸, 2,700. 네, 그쵸, 이게. 그쵸, 그래서 이 두 개는 여러분들이 잘 하실 거란 말이 이거는. 그죠? 근데 가장 어려운 게 매도 가는 증권 처분 손익 먼저 구하시고, 맞죠? 취득가액하고 처분가액하고 비교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매도 가는 증권 실현됐으니까 미실현된 손익을 제거하면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해요. 나머지 애들은 쉽고. 제가 검은색 친 건 하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넘어가요. 여러분 순서는 뭐 상관없으니까 이 두 개가 중요해서 먼저 끄는 거예요. 저는요. 자, 이제 3페이지. 회사 2200번. 왜 어보고 돼 있냐? 자, 볼게요. 2200번. 부가가치세 문제도 출제 많이 합니다. 자, 해보죠. 우리 신고기간 종료일 있죠. 우리 부가가치세는 신고기간 종료일이 3월 말, 6월 말, 9월 말, 12월 말. 그죠? 1기 예정 신고기간 종료일은 3월 말. 그죠? 지금 12월 31일이면 2기 확정 신고기간 종료일이잖아요. 그죠?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급금을 정리하죠, 정리가 반대편으로 까는 거. 자, 그랬을 때 우리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건 성격이 뭐냐면 매출세액이다, 매출세액. 맞죠? 우리 매출세액을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해요. 그럼 매출세액은 성격이 뭐예요? 부채입니다, 부채. 맞죠? 매출세액이라는 건 내가 먹는 게 아니라 세무서에 갖다 내야 될 부채이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부가세 대급금. 요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얘가 매입세 공제될 때 쓰는 계정 과목이에요. 음.
요게 자산입니다. 왜냐하면 선납세금하고 똑같아요. 그럼 선납세금이 자산인 이유가 내가 낼 세금 나중에 줄여주잖아요. 먼저 낼 세금만큼. 그럼 부가세 대급금도 나중에 낼 세금이 줄어요. 매입세 공제되는 것만큼. 그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매출세액에서 여기다 적어보면 우리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 공제액을 빼면 무조건 납부세액이 나오는 거 아니죠? 맞죠? 만약에 얘가 플러스일 때는 납부세액이 나오지만 네, 마이너스면 그렇죠. 마이너스면 환급세액이 환급세 돌려받을 세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꼭 잘 읽어보셔야 돼요. 문제 읽어보시고 이게 무조건 납부세액이 아니라 환급세액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대입해보면 지금 매출세액이 같은 색깔로 하면 지금 800? 아이고, 저기 845만 원이 부가세 예수금 845만 원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매출세액은 845만 원이고 그 다음에 매입세 공제는 얼마냐면 지금 1000 마이너스 이렇게 할게 그냥 1240만 원이에요. 40만 원. 매입세 공제가 여기 부가세 대급금. 그죠? 그럼 마이너스 나오잖아요. 그죠? 마이너스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마이너스 나오니까 환급세액 나오죠, 여러분들. 그죠? 얼마냐, 그러면? 395만 원? 그죠? 395만 원의 환급세액이 발생해요. 그죠? 환급세액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여기 환급세액은 미수금 처리해야 돼요. 이건 돌려받을 거지 미지급 세금 부채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 가산세가 얘입니다요. 가산세 여기 있죠? 가산세 얘는 세금과 공과 처리하고 그럼 얘는 추가로 더 낼 세금이잖아요. 추가로 더 낼 세금이고 경감공제세 여기 잡이익으로 잡아라라고 돼 잡이익 경감공제세 나중에 배우실 거지만 여러분 전자신고를 하면 10,000원을 깎아줘요. 그렇죠? 그래서 경감공제세 잡이익 개정 과목은 일반적으로 던져주는데 혹시라도 시험에 안 줄 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산세는 강제적으로 세법상 의무를 위반하면 내는 강제적인 세금이에요. 그래서 개정 과목이 세금과 공과고요. 그 다음에 세금을 10,000원 깎아주는 건 금액이 그지 중요하진 않죠.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익은 이익이지만 중요하지 않은 금액일 때 잡이익 쓰고요. 그죠? 그래서 개정 과목도 좀 외워주시는 거 추천. 그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대로 쓰셔도 미수금이 나오는 거 똑같아요. 환급세액이 나오는 거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여기다 계산해 보면 환급세액이 마이너스라고 할게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인데 내가 4만 원만큼은 더 내야죠. 가산세니까. 했죠? 근데 다시 10,000원만큼 깎아주겠대, 낼 세금에서. 그러면 환급세액이 얼마가 나오냐면 최종적으로 392만 원이 나올 거예요, 환급세액이. 그죠? 이걸 미수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 12월 31일자 가가지고요. 부가세 예수금하고 대급금 정리합니다. 순서대로 할게요. 자, 부가세 대급금 요 자산이니까 대변으로 정리하면 되겠죠? 차변대생이니까 대변으로 정리합니다. 금액이 1,240만 원. 그 다음에 부가세 예수금은 부채니까 정리를 요거 부채니까 대변이니까요. 정리는 차변으로 합니다. 차변으로 부가세 예수금 정리해요. 845만 원. 정리. 그 다음에 그냥 순서대로 할게요. 전자신고 세액공제 먼저죠. 10,000원. 이거 잡이익 처리하라라고 했으니까 잡이익. 10,000원. 그 다음에 가산세는 세금과 공과 비용 처리하라고 했으니까 차변. 800번대일 거야, 아마. 요게 4만원. 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대차 차익이 차변이 빵꾸 나요. 그죠? 392만원만큼 돌려받을 세금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차변에 미수금 적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부가가치세 문제가 주로 12월 31일자로 많이 출제하거든요. 그러면 꼭 부가세 대급금하고 부가세 예수금이 매출세액이고 부가세 대급금이 매입세 공제니까 이게 딱 보시면 사이즈가 나와요. 납부세액인지 환급세액인지를 잘 판단하셔야 돼요. 무조건 미지급세금 아닙니다, 여러분들. 세부 2급서부터는 미지급 세금 또는 미수금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해요. 그럼 찍어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꼭 부가세 예수금하고 대급금 보시고 납부세, 환급세 둘 중에 뭐가 나오는지부터 먼저 판단하시고 분기 끊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바로 할게요. 어저께 배웠던 거니까. 자, 12번은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그 기말 재고 자산이 나옵니다. 우리 기말 재고 자산 입력하는 건 자동 결산이죠, 여러분들? 그죠? 자, 근데 지금 아래에 있는 요게 어떻게 돼 있냐면 창고에 보유 중이니까 여기에 있는 요 숫자는 어떤 재고가 되냐면 실지 재고입니다, 여기. 그죠? 보유 중이니까 실지 재고 금액이에요, 기말에. 그죠?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보니까 여기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한 원재료가요. 운송 중이래, 운송 중. 운송 중. 그러면 도착지 인도 조건이면 도착해야 구매자 거죠. 도착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으니까 판매자 겁니다. 그럼 판매자 거니까 나는 판매자가 아니잖아요. 판매자가 아니니까 가산하지 않습니다. 0. 그 다음에 제품 보죠. 제품 보니까 위탁 판매, 위탁 판매 용도로 수탁업자가 가지고 있대요. 그럼 수탁업자가 창고에 보관 좀 더 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300만 원 있으니까 별도 연금 없어도 우리 내 창고에 지금 없다라는 거잖아요. 더 할 거니 안 더 할 거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다가는 300만 원을 더해 주셔가지고 기말 제품 입력하시면 끝나요. 알죠? 요거. 그래서 어떻게 잡아주시면 되냐? 자, 자동 결산이니까 여기 결산 자료 입력으로 갑니다. 한시 방향 여기죠, 여기. 가져가지고 여기 기말 원재 여기잖아요, 여러분. 기말 원재료. 그죠? 여기에다가 600만 원. 그리고 아래쪽 가보시면 기말 제공품 입력하는 곳이 여기. 기말 제품 입력하는 곳이 여기예요. 그죠? 그럼 기말 제공품 그대로 900만 원 잡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말 제품은 방금 1,300만 원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죠? 요렇게. 그래서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숫자만 어떻게 구하는지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15번. 그럼 15번은 얼마예요, 일단? 보시면. 그렇죠. 이거 보시면 우리가 2022년 1월 초에 취득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2022년 말에 상각 한 번 했을 거고, 그죠? 한 번. 그리고 2023년도 말에 상각을 한 번 더 했으니까 두 번. 맞죠? 그리고 2024년도는 지금 상각하기 전이니까 2년밖에 안 지난 거예요. 그죠? 그럼 전체 내용 연수는 5년? 그죠? 근데 지나간 내용 연수는 2년. 그러면 남은 내용 연수는 3년이 남는 거죠. 그죠? 그러면 남아있는 금액 1,200만 원을 남아있는 내용 연수인 3년으로 나누면 됩니다. 되셨을까요? 그러면 얘가 400만 원에 400만 원. 넘어가도 되겠죠, 여러분들? 예. 자, 근데 우리 이거 자동 결산 되는 애들은 수동 결산도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수동 결산 끊으신 분들 좀 삭제하고 할게요. 자, 수동 결산 끊으신 분들은 차변에 우리 무형자산 상각비 잡습니다. 400. 그리고 대변에 개발비 400.
요렇게 끊으시는 게 수동? 그죠? 아니면 결산 차면 결산 대비를 하셔도 문제 없어요. 이렇게 끊으셔도 되고, 요게 수동. 만약에 자동으로 하시는 분들은, 여기 결산자료 입력해서 뭐 개발비 정도 검색해 보세요. 개발비라고 검색했더니, 알아서 이 무형자산 삼각비 이쪽에 개발비에 삼각할 금액이 커서 가죠? 아니면 여기다가 400만 원 잡으시거나, 둘 중 하나. 음, 네, 둘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그럼 실제 이제 시험에서는 이제 17번 문제 빼고는 17번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문제잖아요. 그러면 실제 시험장 들어가시면 수동결산 쭉 하시고, 맞죠? 그 다음에 자동결산 마무리 하신 다음에 전표 추가 누르시고, 그죠? 원래. 그 다음에 이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문제를 풀러 가시는 거예요. 맞죠? 그럼 이익잉여금 처분계산 할게요. 이건 자고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600페이지, 600페이지. 아닌가? 600페이지 없나? 600페이지 아니에요? 아닌가? 맞는데? 거기 입력하는 곳 어딘지 이렇게 있을 거예요. 600페이지에. 예. 자, 근데 여러분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회계 1급 때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전기분 작성한다. 전기분 가시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하시는 여기서 단기분, 여기입니다. 여기. 자, 가볼게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들어가서요. 자, 뭐, 예 누르셔도 되고, 아니요 누르셔도 됩니다. 자, 보니까 여기 단기 처분 예정일은 2025년 2월 25일이라고 돼 있어요. 요때 조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로 적으시면 됩니다. 2025년 2월 25일. 근데 혹시라도 지금은 전기 처분 확정일을 줬죠? 2월 25일이라고. 근데 문제에서 별도의 언급 없으면 컴퓨터 그냥 불러오는 대로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어디에다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작성해 주시냐면 처분 쪽이니까 여기 왼쪽에 있는 계정 과목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가지고 오른쪽에 숫자만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어떻게 하시냐? 자, 그럼 일단 지금 왼쪽에 첫 번째 점은 이익잉여금을 처분해서 사업 확장 적립금에 쌓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사업 확장 적립금이 있는 곳에 500만 원 입력하세요라는 뜻이에요. 여기 있죠, 여러분. 사업 확장 적립금 여기다가 500만 원 집어넣으시면 된다라는 뜻이고, 이렇게요. 진짜로 숫자만 넣으시면 끝나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첫 번째 점에 현금 배당은 이익잉여금 처분할 때 미지급 배당금 계정과목 잡잖아요. 그래서 2천만 원이 미지급 배당금이 있는 곳에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요. 여기 들어오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에 주식 배당은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란 계정 과목 잡히잖아요. 그죠? 미교부 주식 배당금 계정 과목에 어디 갔어? 여기다가 1,000만 원.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점이 주의하실 게 배당 가능한 금액의 10% 준비금으로 설정한다, 이익준비금 설정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조심하실 건 이익준비금 어떤 배당에 대해서만, 그렇죠. 요 현금 배당에 대해서만 쌓는 거지 주식 배당에 대해서 쌓지 않아요. 쌓지 않으니까 여기에 입력할 것은 200만 원이지 300만 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꼭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액에 대해서만 쌓는다라는 걸 외워주셔야 돼요. 이렇게. 어렵진 않죠, 여러분들. 이론만 잘 알고 계시면 뭐 입력하는 방법이야. 여기다 숫자만 넣으시면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나가시면 이거 점수 안 줘요. 맞죠? 반드시 여기 위에 있는 그렇죠. 전표 추가를 꼭 누르셔야 돼요. 여기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에서 전표 추가하는 거거든요. 이렇게까지. 아셨죠? 자, 됐습니다. 오늘